여야 각 선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현역 의원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동상황실장 고민정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선대위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단 부단장 박수영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내일부터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 잠시 중단이 됩니다. 방역이 강화되면 소상공인들 한숨소리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늘 이재명 후보 코로나19 이 대응회의 직접 주재를 했고요. 보상 후 정산 이거 다시 얘기하면서 오늘 특히 소비 쿠폰 방식을 최대한 동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당에서 지금 이어받아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주로 대출, 그러니까 금융 위주로 많이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직접 재정 지원을 좀 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인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선 지원 후 정산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것도 역시 이제 법 개정이 같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네. 야당도 좀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해서 방역국회가 좀 빨리 열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방역국회가 빨리 열렸으면 좋겠다. 국민의힘도 김종인 위원장 비롯해서 소상공인 보호해야 된다, 이 지원책 마련해야 된다, 같은 의견이신데요. 오늘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이런 방식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저희 당은 처음부터 보편적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건 안 된다. 네. 딱 그 손해 보신 분들한테 지원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입장이 소상공인 위주로 지원하는 걸로 바뀌어서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예. 다만 이제 선보상 후 정산 이 방식이라는 것은 행정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주장하는 것인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먼저 주고 나중에 하려면 행정도 복잡하지만 소상공인들 그걸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또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복잡한 방식입니다. 그 말고 우리 당에서 계속 주장해왔던 것이 뭐냐면 국세청에 소득 데이터가 있거든요. 네. 2018, 19, 20, 21에 소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제 손실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100%면 100%, 70%면 70% 지원하는 방식으로 핀셋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보상 후 정상은 사실 행정상에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죠. 예. 제가 공직에 30년 이상 있었습니다만은 굉장히 복잡하고요. 소상공인들도 복잡합니다. 그래서 국세청 데이터 활용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빨리 지원할 수 있습니까? 그럼요. 예. 예. 그러면은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입니까? 국세청에 이 소득 데이터만 있으면? 우리 고민정 의원님께서도 소득 신고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근데 18년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소상공인들은 이 소득 신고가 100% 다 되어지지 않는 영역들도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본인이 신고를 우려는 안 해서 없으신가요? 적게 받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득은 원래 자기가 소득 근도 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그보다 적게 해서 보상을 적게 받는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원래 네. 세금을 다 냈어야죠. 자, 어떤 방식이 조금 빠르고 현실적으로 그 지원책이 될 수 있을지 좀 지혜를 모아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손실보상 관련해서 이제 추경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정부는 아직까지는 기존 재원을 이제 활용하겠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추경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모든 재정 상황들을 같이 보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근데 지금 소상공인들을 저도 지금 작은 단위까지도 다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는 언제 지금 당장 해줄 수 있느냐를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거기에 대한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시기가 중요하다. 이게 현저의 목소리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김종인 위원장도 좀 기존에는 방역 예상, 정부 예비비를 활용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먼저 활용하고 부족하면 추경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이 조금 바뀌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김종인 위원장 주장은 우리가 집권한 다음에 네. 새로 편성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대로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100조 예산을 거의 전액 국채로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채무가 아시다시피 그동안 정부에서 600조밖에 안 됐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다시 400조가 늘어서 1000조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거의 우리 정부 수립 이후에 했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이번 정부에서 만들고 있는데 또 그걸 국채로 하는 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집권하면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상당 부분을 커버하고 우리 예산이 지금 607조인데 한 10% 정도는 세출 구조 조정을 커버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국채를 논의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일단 아껴보고 모자라면 이제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런 의견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오늘 후원금 모금을 위한 행사에 참석하고 나오는 길에 부인 의혹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 형식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그리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께 다가서겠다. 아내와 관련된 국민의 비판 겸허히 달게 받겠다. 법과 원칙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다. 자, 대국민 사과 형식의 지금 발표문을 읽고 좀 들어가는 모습 보고 오셨습니다. 박수영 의원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사과가 좀 깔끔하지 않다 이런 지적이 좀 있었는데요. 그 국민의힘 선대위 차원에서 뭔가 포괄적이고 좀 광범위한 이런 사과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까? 당연합니다. 우리 전반적으로 사과가 좀 늦었다. 네. 그다음에 깔끔하지 않다. 이런 지적들이 우리 당 내부에서도 있었고요. 네. 그걸 이제 완전히 불식시키는 게 오늘 사과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사과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과하신 거는 뭐 잘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본인으로서는 좀 억울한 부분, 팩트가 네.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예. 이게 그 서일대학교 지원서는 2004년이고 18년 전이고요. 수원여자대학교는 2007년이니까 15년 전입니다. 예. 18년, 15년 전의 사건에 대해서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아마 준비가 좀 부족했던 것 같고 오늘 사과로서 이제 가름하게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추가 의혹 부분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신정아 사건을 수사한 검사라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관련해서 좀 추가 의혹이 좀 있는데 2003년 그 전시회 도록에 삼성미술관 기획전시에 참여했다 이런 이력을 적었는데 이 역시 좀 진위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후보 배우자에 대해서 예.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 아까 사과를 하신 이후에 구체적인 부분까지 또 이렇게 설명을 하거나 해명을 들어가면 또 뭐 조건을 달았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네. 깔끔하게 짧게 잘하신 거로 생각이 들고 예. 이후에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또 꼼꼼히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꼼꼼히 하나씩. 아마도 일단 아마도 그게 참 그 이제 선대위에서도 하나하나 이제 들여다 보시지 않겠습니까? 아마 굉장히 어려우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뭐 후보자께서 이제 짧게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은 후보가 뭐라고 하셨냐면 법과 원칙에 따라 누구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면 추후에 지금 네.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예. 이걸 정치권에서 계속 이 문제로 왈가왈부하는 거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들이 선거에서 후보자의 부인이든 후보자의 아들이든 이걸 지금 보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이 아주 어려운 대한민국 상황에서 미래를 듣고 싶고 비전을 듣고 싶고 희망을 듣고 싶은 상황인데 이것만 가지고 계속 떠드는 건 적절하지 아니하고 이건 또 경찰이나 검찰이나 사법당국에서 수사하면 되는 것이죠. 네, 법과 원칙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처리하는 따라 수사하면 되는 겁니다. 것입니다. 예. 그러면 수사가 들어가면 이게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기까지가 최소 몇 달이 걸리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선거가 기껏해야지 한 80여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만에 하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신다면 그러면 영부인께서는 계속 조사를 받으시고 때로는 법적 집행을 받기도 하시겠죠. 고민정은 그러면 안 그러면 그 이외에 다른 대안이 뭔가요? 경찰이, 검찰이, 사법당국이 아니 수사하지 거기에 대해서 않으면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방법이 없지 말씀입니다. 않습니까? 후보께서 분명히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 그렇게 진행하면 되는 것이지 이후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서 그럼 안 할 거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그 해외 정상과의 정상회담 자리가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 정상회담은요, 그 본인과 그리고 영부인이든 혹은 그 남편이든 반드시 같이 동반해서 가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근데 거기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격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뭐 전과 사범도 출마하고 계시는데 그건 뭐 후보자 계속해서 전과 배우자 가지고 사범을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말씀하시지만 되죠. 그 부분은 예.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들 사실은 조금 그 꺼림직한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냥 소위 얘기하는 정말 뭐 파렴치범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과도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예. 아니 그 네 가지 사항 중에 파렴치하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네 가지 사범 중에 네. 한번 찍어서 말씀해 네, 지금 보십시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 본인의 이제 과거 이런 문제들을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신데 그 본인 문제 말고 이재명 후보 이야기로 넘어오면 아들 문제가 지금 불거졌는데 불법 도박 의혹이 이제 어제 불거졌었고요. 그 이후에 좀 여러 가지 그 댓글을 확인해 봤더니 성매매 의혹이 추가로 제기가 됐거든요. 이재명 후보는 오늘 아들이 성매매는 없었다고 해서 부모된 입장에서 믿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 이상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하는 예.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검증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오히려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도 이후 선대위에서 게시글을 일일이 좀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건 제가 확인해 보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저는 뭐 이번에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마치 술은 마셨지만은 음주운전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고요. 도박, 상습 도박, 그다음에 뭐 성매매 의혹 이런 거 전부 범죄 행위입니다. 예.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따라서 아까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상습 도박을 했거나 다른 사람이 성매매 행위를 했으면 어떻게 경찰과 검찰이 수사할 것인지 동일한 방식으로 수사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정 의원님은 밝힐 방법이 없다고 하셨는데 네. 이런 문제 경찰, 검찰에서 다 그동안 밝혀왔고 기소했고 처벌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예.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특혜주지 말고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당의 조홍천 의원께서 배우자 문제와 아들 문제를 비교했을 때 배우자 문제가 더 심하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내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당연하죠. 계속 말씀드립니다. 정상회담에 누가 같이 가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아들이 가는지 그 부인이 가는 건지 그 중요성을 보시면 되는 거고요. 예. 왜 해외에 수많은 정상들이 영부인 프로그램들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 또 영부인 간의 만남들이 작은 그 회담 혹은 회동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예. 그거를 다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한 번도 집권 안 해보신 분들처럼 그러시면 안 되죠. 근데 이제 말씀하시죠. 네네. 그 사안의 중요성을 다 버리고 네. 신분만 놓고 보면 당연히 배우자가 아들보다는 더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사안의 내용을 보면 네. 배우자의 행위보다는 지금 아들의 행위가 이재명 후보 아들의 행위가 훨씬 더 불법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예. 당연히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얼마 전에 그래서 여론조사 나온 걸 봤더니요. 어제입니다. 후보 배우자가 투표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것에 많은 국민들이 60%에 달하는 국민들께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좀 판단해 보시면 될 것 아니,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리스크가 있기 저의 판단은 때문에 아닙니다. 저희가 오늘 사과를 드린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이제 하나하나 밝혀드리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가족 리스크 관련한 의혹 제기가 양당에서 이제 멈추지 않고 지금 계속 좀 될 것 같은 이런 분위기라서 저희도 정책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좀 정리가 돼서 정책 얘기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먼저 여당에서 제기한 물타기 의혹부터 박수영 의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캠프에 있는 사람이 택시를 타서 아들 문제를 터뜨려서 이 사건을 충분히 덮고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택시기사가 들어서 그 열림공감TV라는 곳에 제보를 했다. 자, 김남국 의원은 오늘 한 이런 얘기인데 자,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뭐 김남국 의원께서는 이런 공작을 많이 하셔서 그렇게 판단하신지 몰라도 저는 뭐 이런 정도로 우리 당에서 언론하고 합심해서 보도를 터뜨리고 기획하고 공작하고 하는 거는 저는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김남국 의원 말씀 듣고 제가 처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고 정황도 택시 기사가 신고를 했다. 네. 그거를 그러면 김남국 의원은 어떻게 하셨나요? 의원이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께서 신고했다는 건가요? 그럴 확률이 도대체 몇 분의 1이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건 뭐 사실이 아니고 예. 김남국 의원이 좀 오버하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대장동 의혹이 쏙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대장동 의혹은 아직도 많이 살아있는 부분이고 그걸로 인해서 조금 죽은 건 사실이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그 의혹이 나오고 있고 어제도 뭐 원희룡 지사가 의혹을 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로 네. 봐서 이 이슈는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유한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은 네. 유한기 씨하고 연결된 황무성, 그 뒤에 네. 정진상,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까지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수사는 유한기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으면 그분에 대한 뇌물죄는 공소권 없을지 몰라도 배임죄에 관한 부분은 여전히 수사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왜 원희룡 의원께서 저렇게 국회에서 말씀을 하셨는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저 내용에 대해 허위가 전혀 없는가 하는 게 좀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경찰에서 해당 내용은 수사 결과와 부합하는 내용이 없다라고 밝혔거든요.
뭐가 진실일까요? 글쎄요, 진실은 이제 수사가 계속되면 밝혀지겠지만 원희룡 지사는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서 발언을 한다고 해서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따라서 고민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면책특권을 받기 위해서 국회에서 발언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후보의 여러 논란 지금 짚어봤고요. 이런 논란 속에서도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지금 민심 잡기 경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 앞서 이제 보셨지만 이준석 대표하고 동행하는 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2030 표심을 잡기 위해서 이준석 후보의 소굴이 얼마나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준석 후보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나이가 이제 37이고요. 2030의 소구력은 대단하죠. 우리 당엔 다른 누구보다도 가장 소구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준석 후보가 소구력이 있는 이유가 네. 괜히 친한 척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분이 주장하는 정책적인 내용들이 2030에 네. 신금을 울리기 때문인데 저는 2030이 굉장히 냉정하고 이성적인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괜히 친한 척 한다든지 괜히 가서 좀 도와주겠다고 얘기한 이런 게 아니라 가식이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가식 없이 이분들은 정말 가식 없이 제가 내일이 기대되는 위원회 부위원장이고 윤희숙 의원이 위원장인데 그날 회의에서도 정말 가식 없이 전혀 끄리낌 없이 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요구하는 게 뭐냐? 괜히 친한 척 하지 마라. 괜히 네. 도와주는 척 하지 마라. 그냥 길을 닦아주고 우리가 갈 수 있도록만 해주면 되지 예. 괜히 친한 척 깐부 이런 거 하지 말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성적인 이분들을 위해서는 앞으로의 정책, 어떤 정책을 통해서 2030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도와주는 것. 이게 네. 답이지 예. 괜히 친한 척 어울리는 건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답이 아니다. 자, 어쨌든 이제 앞으로 지지율이 어떻게 변하느냐 두 후보 모두 이 부분이 가장 관심일 텐데 자, 이번 한 주 후반으로 왔을 때 지지율을 봤을 때 자, 박수영 의원님, 윤석열 후보가 조금 빠지면서 지지율이 역전되거나 아니면 근접하거나 이런 결과치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번 주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들고 왔는데요. 네. 한 10개 정도, 11개 여론조사 있었는데 평균치는 아직 5.3%포인트 윤석열 후보 이기는 거 나오고 있지만 네. 지지율 격차는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이고 예. 한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더 긴장해야 되는 부분인데 역전된 조사는 사실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영선 후보가 이길 거라고 지속적으로 예측했던 여론조사 기관이 더블스코어로 이겼는데 불구하고 기관이기 때문에 크게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신뢰는 왔는데. 하지 않고 예. 있습니다만 어쨌든 평균적으로는 줄어들고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여기 보시면 35%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예. 같아지거나 역전된 이유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그래서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는 박스권에 갇히고 윤석열 후보는 등락을 거듭하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석을 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재명 후보의 지금까지 보여왔던 그 지지율은 굉장히 공고한 것이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지지율이라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제 윤석열 후보의 그 지지율이라는 것은 굉장히 거품이 많이 껴 있었다. 어디만큼 떨어질 것인지는 알 수 없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 빠진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로 즉시 가지 않고 유동층에 중도층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국면을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두 후보가 어떤 정책을 내놓느냐가 그 유동층의 부동층의 표를 잡는데 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오늘 이준석 대표 재미있는 인터뷰를 하셨던데요. 일단 김건희 씨 의혹은 반영이 됐고 이재명 후보의 아들 의혹은 이제 곧 반영될 거다.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평론가로서의 전망이고 당 대표로서는 환장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조금 당내에서도 위기감이 위기감은 상당히 고조되고 예. 있습니다. 사실 리스크가 크고요. 예. 근데 오늘 이제 사과를 함으로써 역전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여론조사 기관이 지난주 기간이 한 주일 내내 했던 것이고 이재명 후보 아들 리스크는 어저께 이제 나온 예. 것이기 때문에 이들 여론조사는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예. 다음 주 여론조사를 지켜봐야 될 다음 겁니다. 주까지. 오늘 사과를 기점으로 이제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지지율을 끌어올릴 양당 혹은 양 후보 측의 어떤 보관들 다음 주에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동상황실장 고민정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선대위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단 부단장 박수영 의원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